네, 다빈치 리졸브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컬러 밸런스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컬러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가장 쉽게 공부를 하면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이 있죠. 그래서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이 있는데 위에 그림이 아직 뭐 로그 상태예요. 그래서 컨트라스트를 맞추지 않더라도 이미지를 딱 보면요, 이미지가 약간 노란색 기운이 많이 감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퍼레이드를 보시면요, 레드 그린에 비해서 블루가 많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개인 쪽이. 뭐 얘는 지금 로고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를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조절해 주면요, 개인을 높여서 컨트라스트를 스트레치 해 주면은 얘가 노란색 기운이 훨씬 더 많이 돌게 돼요. 블루가 많이 적기 때문에. 블루의 보색이 노란색입니다, 참고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컬러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개인을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퍼레이드에서 얘가 흰색 벽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흰색 벽이라고 했을 때 흰색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인 쪽을 컨트롤 해주고요. 그리고 미드톤 쪽도 흰색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마를 컨트롤 해주고, 섀도우 컨트롤 해가지고 이미지 컨트라스트 맞춰주고요. 컨트라스트 맞춰주고, 그리고 컬러 밸런스 맞춰주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할 때 저희가 리프트 감마 게인 옵셋의 컬러 컨트롤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컬러 휠하고 프라이머리 컬러 컨트롤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저번 시간처럼 그 같이 연동되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문제 해결되는 거하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리셋 노드 하는 거 잠깐 공부했었죠. 리셋 노드하고, 그리고 디세이블 이네이블 하는 거 공부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라는 방법 공부해보고요. 룸믹스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룸믹스 옵션에 보면은 프레시 세팅에서 컬러 루미넌스 믹스 디폴트 투 제로라고 해가지고, 원래 룸믹스가 기본적으로 100입니다. 100인데 얘를 제로로 놓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룸믹스의 옵션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제 파일 가지고 진행하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빈치 리졸브 화면이고요. 자, 이번에는 실내 화면을 골랐습니다. 왜 이 실내 화면을 골랐냐면요, 일반적으로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 자체가 예전 필름 시절에는요, 3200K짜리 필름이 있었고요. K가 켈빈이에요. 세곤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5500, 5600짜리 켈빈짜리 필름이 있었는데, 실내 스튜디오 조명은 3200켈빈으로 셋업을 하니까 3200켈빈짜리 써야지 하얀색이 하얀색으로 나오는 거고, 실외에서 저희가 주광을 이렇게 촬영할 때는요, 주광이 5500에서 5600 정도 켈빈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5500짜리 켈빈을 써야지 하얀색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카메라 기사님들이 셋업을 해줘야 돼요. 셋업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뭐 당연히 그건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야외 촬영실이 굉장히 많은데 주간에 한두 컷 이렇게 끼어 있으면요, 그 화이트 밸런스가 주간 쪽이, 실내 쪽이 잘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색온도가 스튜디오 조명 같은 게 틀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체가 다 실외 촬영 컷이죠. 실내 촬영 컷인데, 실내 촬영 컷이 여기 중간에 하나 딱 껴여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컬러 밸런스를 맞추는 방법은요, 먼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일반적으로 컬러 그레이딩 워크플로우 자체는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먼저, 그러니까 밝기하고 대비를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동시에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순서적으로 보면요, 자, 첫 번째는 저희가 컬러 밸런스를 맞추고, 첫 번째는 컨트라스트 하고요, 두 번째는 컬러 밸런스, 그런 식으로 약간 따로따로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레이블 좀 적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체인지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체인지 레이블 누른 다음에 얘는 컨트라스트, 그리고 Alt S 하나 더 누른 다음에 시리얼 노드 들어가죠. 얘는 컬러 밸런스 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따로따로 공부하면서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노트가 두 개일지라도 전혀 뭐 의미 없죠. 전혀 뭐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고 RGB 아웃 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고요. 이 노드부터 저희가 밸런스부터 맞추도록 할게요. 자, 리프트 통해서, 자, 요렇게 존 영역 맞춰주고요. 여기 보면 거의 존 제로 영역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거의 존 0.5 정도까지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루프 해놓고, 언믹스 해놓고 루프 한 다음에 보면요, 자,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영역이죠. 존 8에서 9 영역 정도, 9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개인 이렇게 올려주고요. 한번 맞춰보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존 구역량 정도 잡았습니다. 자, 그래 빛이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미지 컨트라스트 맞춰줬고요. 감마 이렇게 조절해서 조절해주고, 자, 그래서 이미지 컨트라스트 맞춰줬는데 약간 뭔가 좀 어색합니다. 왜 어색하냐면요, 전체적인 컨트라스트의 기운이 나쁘진 않아요. 자, 세츄레이션, 자,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레퍼런스 죽인 룩이 완성이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제가 자, 퀄리파이어 상태에서 마우스를 좀 버튼 누른 다음에 쇼 피커 RGB 밸류 하면요, 여기 피커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자, 여기 화면이 보이죠? 자, 이렇게 밝은 쪽에 보시면은 레드에 비해서 블루가 너무 낮아요. 여기서 보면 여기 개인 쪽이 여기죠? 여기 바로 여기가 가로축 보니까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레드에 비해서 블루가 너무 낮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감마, 아니 그 미드톤 같은 영역도요, 이렇게 블루가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가 낮다 보니까 블루의 보색인 노란색 기운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 공부할 거는 컬러 밸런스로 공부할 거예요. 컬러 밸런스. 컬러 밸런스 공부할 거라서, 자, 이렇게 뭐 컬러 휠에서 하셔도 되고요, 프라이머 휠에서 하셔도 되는데, 어떤 걸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컬러 휠에서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 프라이머리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컬러 휠을 조정해줘야 되는데, 블루를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레드하고 그린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보완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 측에서 제가 블루를 이렇게 높이는데, 자, 어떻게 높여야 되냐면 세 개가 거의 동일한 지역이 오도록 높여야겠죠. 그래야 지금 여기가 무슨 색이 나와요? 하얀색이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블루 귤은 너무 좀 세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너무 강하죠. 그래서 이쪽 벽이 하얀색이 되려면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개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드톤, 미드톤 보이죠? 여기 미드톤 영역도 블루가 이렇게 낮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퍼레이드에서. 그래서 미드톤에서도 블루를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주면은, 자, 여기 영역이 이렇게 변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컬러 밸런스 컨트롤 D죠? 컨트롤 D 누르면은 컬러 밸런스 맞춘 거하고 안 맞춘 거하고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하얗고 레퍼런스적인 룩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피부톤 같은 경우도, 자, 원래의 피부톤대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 맞춰주고, 디테일한 룩을 뭐 녹색을 강조한다거나, 파란색을 여기 청록색을 강조할 때는 세컨더리 들어가게 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빛이 들어오니까 이쪽에 빛을 좀 더 강조해주고, 이렇게 마스크 씌워서 패드 씌워서 빛을 강조해주고, 그런 거 저희가 나중에 어차피 그 작업을 할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능력이 이렇게 RGB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능력을 맞춰줄 수 있는 게 지금 컬러 휠로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원본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게 바로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예요.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D 누르면은 노드 하나가 이렇게 디세이블 이네이블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만약에 컨트라스트를 맞추기 전에 걸로 디세이블 이네이블 하면은 이렇게 얘가 컬러 밸런스가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서로 각자 선택한 거하고 Alt D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Alt D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노드가 다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노드가 다 이렇게 연결을 끊어지게 돼요. 근데 얘하고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가 약간 틀린데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바이패스 되는 건데, 얘를 선택해주면요, 이 노드 자체 효과가 아무런 효과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단축키가 Shift D예요. Shift D.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 Shift D. 그래서 Alt D, Ctrl D, Shift D.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바이패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노드를 이렇게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고요.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 하면은 얘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이 노드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래도 여기 노드 자체의 모든 그레이드 노드가 바이패스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 그래서 Shift D, 바이패스 올 그레이드, Shift D 여기 있죠. 자, 요거를 눈여겨보셔서 잘 확인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자, 저희가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컬러 휠, 여기 눌러졌죠? 이게. 자, 리셋.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리셋 해보고요. 바이패스, 리셋 올 그레이드 앤 노드 해서 리셋 한 다음에, 이번에는요, 프라이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라이머리. 자, 프라이머리 할 건데 처음에 뭐예요? 리프트부터 조절해야죠. 마스터 리프트 조절합니다. 자, 여기 조절할 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조절하시면요, 얘는 지금 RGB가 조절되는 게 아니죠. RGB가 조절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느낌이 굉장히 많이 틀려져요. 자, 채도가 굉장히 빠진 상태로 조절이 되죠. 왜냐면은 RGB가 같이 조절 마스터 슬라이드는 채도가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는 건 아니라는 점. 마스터 슬라이드를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조절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자, 그래서 존용력 맞춰주고요. 그리고 게인 이렇게 높여줘서 존용력 같이 또 맞춰주고요. 자, 밝게 됐죠? 자, 종료율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잘 보세요. 제가 블루의 게인을 높이면요, 그린하고, 그린하고 레드는 같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자, 이렇게 존용력을 높였다 그러면은, 같이, 자,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같이 이렇게 컨트롤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잘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감마 같은 경우도, 자, 오히려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쪽이, 그리고 살짝 이렇게 맞춰주고, 전체 마스터 슬라이드 살짝 나눠주고, 자, 그리고 마스터 슬라이드 감마 살짝 미드톤 낮춰서, 자, 잡아주고요. 다시 이렇게 세츄레이션 이렇게 높여주신 다음에, 전반적인 세츄레이션 컨트롤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lt D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얘는 노드를 두 개 쓴 게 아니라 하나의 노드 안에서 이렇게 다 원래 컬러 밸런스를 맞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까 전처럼 그렇게 컬러를 통해서 노드를 두 개 놓지 않고요,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노드에서 맞추는 경우도 더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컨더리를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두 개 분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원리는요, 사실 저번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약간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저희가 램프 가지고, 그레이스케일 가지고, 컴파운드 클립을 만들었었죠. 그런 다음에, 컬러 휠에서, 그리고 프라이머리에서 조정을 해보시면요, 컬러 휠에서 개인 블루로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하이라이트가 블루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라이트 영향을 받는 게 요렇게 영향을 받죠. 그래서 미드톤에도 조금 영향이 가고 섀도우에도 아주 미세하게 영향이 가는 겁니다. 가죠. 그리고 감마를 저희가 빨간색으로 조절하잖아요. 자, 감마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조정하게 되면은, 자, 미드톤은 어떻게 영향이 가요? 요렇게 영향이 가죠. 요렇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이 가긴 하지만 요쪽하고 요쪽도 영향이 가요. 그죠? 그리고 섀도우는, 자, 녹색으로 요렇게 만들면은 녹색의 섀도우가 영향이 가게 되는 거죠. 섀도우는 영향이 어떻게 가요? 요렇게 가죠. 그래서 요런 식의, 자, 세 개의 컬러 컨트롤을 보면서 리프트 감마 게인이 영향 가는 거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미드톤, 섀도우 쪽 영향 가는 거하고 각각의 연산 옵션들을 잘 확인하면서 이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를 일단은 원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약간 아실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화면을 보면서 아날로그적으로, 이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어떠한 특정의 좋은 이미지 컨트라스트를 만들 때는요, 나중에 이 스코프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결국 마지막에는 뷰어를 보면서, 그리고 레퍼런스 모니터를 보면서, 마지막의 색은 저희가 정확하게 그때그때 톤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지털로 확인하고 아날로그로 디지털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아날로그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컨더리 룩이 들어가기 전에 프라이머리 룩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런 원리를 통해서. 자, 근데 저희가 버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크리에이트 뉴 버전에서 새로운 버전 하나 만들고요. 자, 리셋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셋. 자, 리셋 했어요.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할 건데요. 어떻게 조정할 거냐면요. 자, 개인 프라이머리 조정하는 게 좀 편해요. 이해하시기. 개인을 이렇게 높였어요. 마스터 슬라이드 높이죠? 그럼 RGB가 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RGB가 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때 룸믹스를 이렇게 끄잖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냐면요. 자,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루마 값을 왔다 갔다 하면은 루마 값이 어떻게 돼요? 전혀 안 움직이죠. 이미지 하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룸믹스 자체는 룸합 자체가, 룸믹스가 제로란 뜻은 룸합 값이 움직이는 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기본적인 원리는요,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룸믹스 50이면은 룸믹스가 1.8인 상태가 50%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0.5라고 만약 입력을 한다면은 얘는 이렇게 움직일 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죠. 여기가 움직이면서 약간
0.5만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룸믹스가 만약에 1이라면은 제 0.5가 아니라 50이었어야죠. 제가 아까 실수했습니다. 자, 룸믹스 50이면은 얘가 0.5인 상태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 룸믹스가 100이라면은 100% 룸악 값이 다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요게 그래서 원리는 이런데요. 실제 사용을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자, 레드를 높이면은 그린 분류가 낮아지고, 그죠? 그리고 그린을 높이면은 오히려 반대가 낮아지고, 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 컬러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컬러라는 것 자체는 이 컬러 휠 안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레드를 높이면, 사이언이 감소하게 되고, 사이언은 그린 더하기 블루로 만들어진 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RGB의 1차 원색하고 CMY의 2차 원색은요, 서로서로 보색 관계이면서 서로서로 더하기 한 색의 관계가 돼요. 그래서 레드의 보색인 사이언은 그린 더하기 블루가 사이언이 되고요. 옐로우의 보색인 1차 원색인 블루의 보색이 옐로우가 되는데, 옐로우 같은 경우는 레드하고 녹색, 그린의 서로 더한 색이 됩니다. 그래서 CMY인데 이 옐로우를 가지고 엠마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엠마 맞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여기서 굳이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RGB CMY가 있고 그 RGB CMY를 가지고 각각 세 개의 중심을 이루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기본적인 색이라고 해서 여기 그 다빈치에서는 이런 색을 가지고 RGB CMY를 가지고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 근데 뭐 벡터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벡터하고 컬러에 사용하는 벡터하고 약간 개념이 좀 틀리긴 한데 이런 색을 벡터라고 그러고요. 이런 벡터라는 원리 자체는 스피드 뭐 스크래치나 그런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RGB CMY를 가지고 벡터라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 룸믹스를 저희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저희가 아까 전에 자, 이미지 컨트라스트 컨트롤 하고요. 컨트롤 했었죠? 자, 컨트롤하고 노드 하나 더 만들게요. 컨트롤하고 여기 상태에서 저희가 자, 어떻게 하길 원했었냐면 자, 저희가 만약에 룸믹스를 제로인 상태로 가져가요. 그런 다음에 블루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블루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뭐 어떻게 돼요? 레드하고 그린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원하는 좋은 상태로 만약에 이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얘네도 훨씬 편하게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룸믹스가 제로니까 여기에 움직이는 의미가 없죠? 자, 전체적인 밸런스 조절해 주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조절해 주면은 자, 어떻게 돼요? 얘 하나 이렇게 컨트롤 D에서 맞춰주면은 컬러 밸런스가 이렇게 맞게 되죠. 자, 생각보다 이렇게 룸믹스를 사용해 주시면 편하게, 그리고 감마도 자, 그리고 다시 스트레치 약간 낮춰주고요. 자, 굉장히 편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츄레이션 이렇게 높여주시면요. 너무 높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룩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룸믹스 옵션이 있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룸믹스가 일반적으로 여기 100이에요. 왜 룸믹스가 100이냐면은 원래 기본적인 룸악 값이 만들어지는 원리는요. REC709 기준에서 저희가 나중에 여기 RGB 믹스할 때 공부를 할 건데요. REC709 기준에 룸악 값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룸믹스 100의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원산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룸믹스를 제로로 놓았을 때 YRG 프로 세팅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 프로 세팅에 가신 다음에요. 컬러 탭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루미넌스 믹스가 룸믹스예요. 디폴트 투 제로라는 명령이 있어요. 얘 체크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제로가 돼요. 자, 그리고 마스터 리셋 하면은 RGB 밸런스를 이렇게 다 놓아두라는 얘기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마스터 리셋 해버리면 원래 RGB가 같이 리셋되는데 얘를 이렇게 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저번 시간에 리셋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리셋하는 방법을 저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Alt 누르고 리셋 해보면은 Y가만 리셋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 옵션 사진 뭐 굳이 뭐 단축키를 알고 있으면은 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컬러 밸런스 어드저스트먼트 시간을 한번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컬러 밸런스 맞추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아직 뭐 공부 안 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긴 한데 차츰차츰 지금 이 정도 공부하면 아주 기초적인 컬러 밸런스 셋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연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소위 말하는 몇 년 동안 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은요, 이게 미세하게 컨트롤하거나 그렇게 컨트롤할 때가 좀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율하면서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다빈치 101 시간에, 102 시간에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뭐 타블렛이나 마우스나 뭐 키보드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은 큰 이슈가 없긴 하겠지만, 컨트롤 패널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은요, 여기 보면은 컨트롤 패널 프리퍼런스에 가시면, 프리 세팅 가시면은 센시티비티라고 해가지고 민감도예요. 컬러 휠을 이렇게 돌리거나 컬러 안에 구를 이렇게 돌릴 때, 컬러 휠을 돌릴 때 얘네들 얼마나 민감하게 동작하느냐인데, 얘네를 셋업을 하신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시면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센시티비티에서 민감도를 조절한 다음에 컬러 패널을 컨트롤하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한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컬러 매칭 같은 작업들을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